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과제의 개요, 연구 개발 필요성, 그리고 연구 결과, 종합 결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명은 온라인 미온분 측정기기 국산화 개발입니다. 연구의 성격은 실용화 개발 연구이고, 그리고 수행 방법은 4년 공동 연구입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은 총 3년이고, 그리고 연구 기간은 주관 기관은 전력연구원이고 참여 기업은 한림 SK입니다. 연구 개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납부된 미온분 측정 기술을 미온분 측정 기술 및 해석 기술 개발과 그리고 미온분 측정 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을 통해 온라인 미온분 측정 기기를 구성하고 그리고 현장 성능 평가 및 국산화 개발을 완성하여 실시간 온라인 미온분 측정기 국산화와 기술 자립화를 연구 개발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납부된 미온분 측정 기술을 보완하여 기술 선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일러 성능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최저 효율 달성을 위해 온라인 미온분 측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측정 기기 유지 및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 국산화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온분 배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발전소 효율의 최적화와 그리고 성능 관리를 달성하고 다른 온라인 성능 감시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연소 효율 관리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미온분 측정 장치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온분 측정 장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은 제1세대 방식, 직접 샘플링을 통해 연소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미온분 양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성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고 그리고 연소 관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한 방식으로 2세대 방식이 있는데 2세대 방식 역시 샘플링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샘플링을 하는 것을 통해 온라인 미온분 측정 방식을 통해 미온분 양을 측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방식인 3세대 방식은 샘플링 없이 직접 발전소 덕트 내 온라인 미온분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미온분의 흐름 내에서 바로 미온분 양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미온분 측정 기술을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우측편에 보이는 매뉴얼 샘플링 메소드 방식이 제1세대 방식이고 그리고 좌측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추출법은 바로 2세대 방식, 기출출법은 3세대 방식입니다. 2세대 방식과 3세대 방식에 대한 간략한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입니다. 요 세 가지 그림은 2세대 방식이고 포스 방식이 제3세대 방식입니다. 2세대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소키네틱 회제 샘플러를 이용하여 추출된 회제를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서 그때의 감쇄량을 측정해서 미온분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RCA 방식은 아이소키네틱 회제 샘플러를 이용하여 포집된 회제를 적외선을 조사하여 그때 반사량을 측정하여 미온분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SEKAM 방식은 똑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회제의 전하량을 측정하여 측정하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3세대 방식인 포커스 방식은 덕트 내에 흐르는 회제 중 미온분의 온도가 높음을 착안하여 내에 직접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온도 분포를 측정하여 그때 온도 분포 그리고 그 화염의 색깔을 보고 미온분 양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2세대 방식과 3세대 방식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실제적으로 3세대 방식이 공간 분석성 그리고 장치 신뢰성 그리고 설치 용이성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온분 측정 장치 모습입니다. 국내 5개 발전 자회사 중 포화발전소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2세대 방식의 미온분 측정 장치 도면과 그리고 아이소 샘플러의 설치 모습입니다. 2세대 방식은 반복적인 입자 이송 및 배출로 인해 기계적 망호와 막힘 현상이 심하고 그리고 로드셀의 지속적인 교환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 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고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전소 성능을 감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그림은 제3세대 방식 미연탄소 측정기기 도면입니다. 이 장치는 이 기기는 국내에 딱 한 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화력 보일러 1호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식을 그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식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실제로 발전소 덕트에 송신부와 수신부를 설치하여 미연분 감쇄량을 측정하여 미연분 양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국내 미연분을 마이크로웨이브의 특성 실험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기초 실험부터 수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마이크로웨이브 파장별 감쇄 특성을 조사한 실험입니다. 사용 주파수는 15에서 50GHz의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미연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감쇄량이 33.3GHz와 33.7GHz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연분 중량에 따른 두 번째로 미연분 중량에 따른 마이크로웨이브 감쇄 특성에 대한 실험을 조사했습니다. 미연분을 10g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판들을 이렇게 개수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34GHz대에서 가장 미연분 함량의 변에 따른 파장 흡수율이 가장 선형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레이더 측정 기술에서 많이 비용하는 방법인데 비행기 속도를 측정할 때 도플러 주파수 속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연분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한 실험입니다. 하지만 미연분은 비행기보다 매우 작고 그리고 그 모양이 좀 불규칙적으로 생겨서 반사되는 산란량이 너무 커서 측정이 불가능하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 미연분의 감쇄량뿐만 아니라 미연분에 의해 마이크로웨이브의 위상지연을 통해 미연분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도 본 실험 결과 약 발전소에 흐르는 미연분의 양을 약 10g/m 상승으로 가정하면 약 200ps의 시한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 흐르는 미연분의 양이 변하면 이 시간 지연 현상이 변하기 때문에 미연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영동화력에 설치되어 있는 제3세대 온라인 미연분 측정 장치 모듈과 모듈 바탕으로 설계한 장치입니다. 크게 송신부와 그리고 수신부 그리고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신부는 본 타입의 오실레이터를 설치하였고 아이솔레이터를 통해 반대로 반사돼서 돌아오는 미연분을 막아줬으며 그리고 크로스 가이드 커플러를 이용하여 송신되는 전력량을 측정하였고 그리고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웨이브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와 디텍터를 통해 수신부의 안테나 디텍터를 통해 감쇄된 미연분량을 측정하였고 이 두 개의 레퍼런스를 비교하여 감쇄량을 측정한 후 미연분량을 계산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좀 전에 보였던 실험들은 대부분 조그만한 안테나 사이에서의 실험이었고 실제로 발전소에서의 미연분 유동을 모사한 덕트 시뮬레이터를 실제로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략적인 덕트 시뮬레이터의 모습입니다. 덕트 시뮬레이터에 흐르는 미연분의 유동 특성을 플럼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본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제를 섞어주는 공기 노즐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 보다 덕트 시뮬레이터 안에 미연분의 분포가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그림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덕트 시뮬레이터의 모습입니다. 이 덕트 시뮬레이터를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과 조금씩 개조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시켰던 모습입니다. 덕트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한 이유는 그 각 높이별에 따라 송신부와 수신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회제를 흘려줬을 때 각 높이마다 밀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피라미드 모형으로 덕트 시뮬레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덕트 시뮬레이터에서 실험한 실험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흘려주지 않고 있을 때 수신 측에서의 전력량이고 에어플로우를 공급하였을 때 수신된 전력량이고 그리고 미온분을 공급했을 때 수신된 전력량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에어플로우 공급 시에는 수신 측의 전력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플로우를 공급했을 때 수신 측의 전력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에어플로우 공급 시 덕트 시뮬레이터의 압력 변화로 인해 덕트 벽면에 미세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벽면에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난반사되고 수신 전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공급 시 덕트의 진동에 의해 안테나의 온라인 모터도 역시 오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분을 공급했을 때도 일정한 규칙 없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과는 덕트 시뮬레이터의 크기가 조금 작았고 그리고 이때 저희가 사용한 34GHz 때 마이크로웨이브가 생각보다 넓은 빈폭이어서 미연분에 의해 발생되는 마이크로가 같이 수신되고 그리고 덕트 시뮬레이터 내에 존재하는 잔류 미연분과 피더의 미연분 공급이 불안정해서 생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빈폭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안테나에 렌즈를 달아서 빈폭을 7.5도 정도 줄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이 지금 잘 안 나타나지만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거로는 부족해서 34GHz대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고주파의 90GHz대를 사용했습니다. 90GHz대 미만의 30G에서 90GHz 사이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는 악시젠이나 모의 수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검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얼라이먼트에 의해서 수신되는 전력량이 얼라이먼트를 약 4도 정도 개선하였을 때 수신되는 전력량이 약 4배 정도로 크겠습니다. 따라서 얼라이먼트도 같이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실험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미연분 측정기기를 구성하였습니다. 미연분 측정기기 구성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부와 얼라이먼트고 그리고 컨트롤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PC 구현부 기타 보조 장치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부 마이크로웨이브 모듈입니다. 수신부 마이크로웨이브 모듈 얼라이먼트 기구의 동영입니다.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 작성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네 가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최대의 수신 지점을 지정하여 두 통신부와 수신부의 상태를 쌓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데이터 분석과 PC 전송 구현 화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 마지막으로 실험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연분 공급량을 변화시킬 때 수신부에 측정된 전력량입니다. 미연분 공급량을 점차 증가시켰다 감소시키면서 실험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약간의 시험 지연은 있지만 똑같은 그런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미연분 공급량을 급변화시켰을 때 측정된 값입니다. 급변화시켰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된 미연분, 수신 측에 수신된 전력량을 바탕으로 필터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고 더스트 프로브에서의 측정된 해제 양분의 미연분 양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덕분에 흐르는 미연분 퍼센트를 계산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분에 대한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장의 흡수 지연 특성을 통해 온라인 미연분 측정의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미연분 측정 장치 마이크로웨이브의 적절한 주파수는 60GHz대였고 그리고 정밀 분석을 위해서는 통신 측의 온라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대부분의 결과는 감쇄량을 이용한 미연분에 의해 감쇄되는 양을 측정할 실험이었고 주로 두 번째 위상 지연과 시간 지연 효과를 이용한 미연분 측정 실험과 그리고
실제로 발전소의 덕트에 설치하여 측정하는 실험을 올 5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산화 개발의 기대 효과는 기술 경제적 측면으로는 연소율의 실시간 감시 및 연소 진단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정책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술 국산화를 통해 전력 산업 경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유지 보수의 틀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